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곽종근 전 이 특수전 사령관인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 왜 등장을 했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곽종근 내란죄로 엮겠단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란다. 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회유하고 협박한 당사자 대상이 누구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뭐 다 추측하시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게 회유가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발언이 그래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하시는 아니 내란죄로 엮겠다 그랬잖아요.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그게 얘기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는 게 양심선언입니까?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곽종근 전 이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거죠. 야,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하래.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이 얘기를 두고 이거 회유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일단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우리가 직접 들어본 그 육성 녹취가 언제 녹취가 된 거냐? 12월 5일입니다. 12.3 계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살려면 양심 선언하란다.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지인과의 통화가 있었고 그 이튿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국회의사당 뭐 인원인지 요원인지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국방위에서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인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그 뒤에 쭉 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처음에 발언에 대해서 일관되게 맞아요. 내 의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창열 교수님. 근데 국민의힘에선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라고 한 양심선언 하라고 한 이 주체가 민주당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볼 때 네. 이게 왜 뭘 근거로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사안을 볼 때 아무런 그 이제 사전 편견 없이 이 보도를 접할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 대단히 고민했겠다.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이니까 네. 사령관인데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통수권자 명령한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이렇게 병력을 운영해라.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도 나중에 책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책임이 좀 조각되겠죠. 저감되겠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양심에 꺼리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거를 해석을 했어요, 저는. 양심선언을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중에 지금 양심선언을 말한 건 정치권이 아닌 고교 동창이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했다.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가 저기 내란죄로 엮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전 그거를 양심선언으로 봤어요. 이 기사를 접할 때.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질 않고 대통령이 저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냥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해라. 그걸 양심선언으로 회유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용이 맥락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 아까 여기 나온 거 권영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회유 겁박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게 해석을 안 했거든요. 도대체 뭘 근거로 민주당이 회유했다, 겁박했다고 얘기하는지 앞뒤 맥락상도 맞지가 않아요. 아까 그냥 괴로운 심정으로, 괴로운 어투로 말하잖아요. 그게 제가 얘기한 해석이 맞지 않겠어요? 심정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저 보도가 나온 거예요. 고교 동기가 얘기한 거다. 네. 민주당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말도 거짓말이겠습니까?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과학에 마침 잘 됐다고 그러고 곽종근 사령관의 전 사령관의 여러 가지 증언, 진술, 네. 검찰 조서 이런 것들을 내시면서 현저히 떨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앞뒤를 봐도 이걸 왜 민주당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기사.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곽 전 사령관 측은 언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회유하고 압박하고 한 게 아니라 내 고등학교 동기들이 야, 너 네가 살려면은 너 있는 그대로 양심 선언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최창일 교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저도 좀 많이 아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동창을 돌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원의 회유를 받고 했다는 거를 돌리기 위해서. 아니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5일날 12.3 계엄 다음 날 5일날 그 답안지까지 미리 김병주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이 답안지까지 질문까지 불러줬다잖아요. 그리고 6일날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해서 인터뷰를 유튜브랑 하잖아요. 이게 다 조작된 거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오비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탄핵 심판에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게 지금 곽종근 진술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707 특임단장이 의원 끌어내려는 얘기는 없었다 그랬는데 곽종근 저 특수전 사령관은 인원을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탄핵 판도를 바꾸는 게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거든요. 저 진술이 지금 오염된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저 국회의원들 관련된 국회의원들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해야죠. 그리고 사전에 짰는지 봐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심리를 열어야죠. 제일 중요한 게 곽종근하고 홍장원 진술이 오염됐잖아요. 그럼 다시 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대질신문 하든지. 그래서 저는 곽종근의 고민은 전화통화한 게 이해는 돼요. 재산 찾아보니까 5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애들도 둘 있고 뭐 제대로 대출도 많고 저 재판이 내란죄로 하면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군인연금도 또 날라가요. 네. 그리고 또 재판도 하려면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진술이 오염된 거는 저는 분명해 보이니까 헌법재판소하고 검찰이 빨리 손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거를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 한 얘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비락 아니냐. 왜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튿날 민주당 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어떤 폭발적인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최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말이다 오염됐으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다 그럼 무위로 돌아가야 돼요. 완전히. 전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령관이 알아서 했고 사령관이 알아서 병력도 투입했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대한민국의 특전사령관이 뭐가 하셔서 병력 투입해요 거기에. 아니 대통령이 지시 없는데 감히 국회에다가 병력 투입해요. 공수병력을. 말이 안 돼요 일단. 일단 그게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김현태 그 707 특임단장. 네. 지난해 12월 9일 날 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나온 거 생각나시죠? 약간 울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150명이 안 되면 끌어내라는 그런 뉘앙스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 말이 바뀌어요. 2월 7일 날 네. 6차 헌재 법정에서 뭐라고 바뀌냐면 김현태 특임단장의 얘기가 끌어내란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12월 9일 날 기자회견 할 때도 김현태가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령이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12월 9일이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불과 엿새 후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월 7일 6차 변론 때는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라고 또 케이블 타이. 여기 대한 논란은 많았어요. 그게 뭐 문 봉쇄할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올 때 네.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자꾸 민주당이 회유 겁박했으니까 곽종근 말은 다 엉터리다. 따라서 헌재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까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두 분이 같이 앉으셔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극단적으로 다른 의견 내신 경우 흔치 않은데 오늘의 경우에는 좀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표님 살짝.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거든요. 네. 이거는 삼심제도 아니고 단판 승부예요. 음. 나라의 지도자를 탄핵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문제인데 이 사실관계 진실 여부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고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곽종근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하지만 말이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가 5개나 된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도대체 누가 써준 건지, 어느 국회의원 필재하고 똑같다는데 진짜 국회의원이 써준 건지 이런 진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지 제가 뭐 통째로 다 거짓말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